2차 피해, 지금 양영은 씨가 네. 제일 심하게 당하고 있는 2차 피해는 뭐가 있나요? 지금 이런 거죠. 뭔가 너는 거짓말쟁이다. 저기 눈물로 뭐 저기 거짓말을 했다는 둥, 뭐 저기 네가 실장을 죽였다는 둥,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너는 나쁜 년이야를 하는 거예요. 그냥 한마디로. 그럼 혹시 유포된 사진들은 다 걷어졌나요? 사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 기술로. 그게 계속 지우겠지만 계속 유포될 거고 누군가는 또 소장하고도 있을 거잖아요. 다운로드도 받았을 거고.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지면 몰랐던 사람들도 다시 그 사진을 찾아서 보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퍼지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가요? 피해자 입장에서는, 양예원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사진이고 누가 봐도 이런 사진을 남들이 많이 보는 걸 원하겠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걸 하면 내 호소를 많이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나의 이런 치부를 아주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될 거라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예상되는 수순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올렸던 그 호소였다고 생각하고, 저는 사람들이 양예원 씨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는데, 글쎄요, 이렇게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풀린 연예인이 누가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고, 그런 와중에 지금 이걸 통해서 뭐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뭐 돈을 뭐 벌었다는데, 실제로 그 피해 영상 그 조회수는, 그러니까 그 피해 영상은 유료 영상이 아니라고 해요. 제가 그거는 이제 직접 물어봐서 확인을 했고요. 오히려 이런 걸 조롱하는 이제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이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구조 지원 이 부분을 이제 상신해서 결정을 받았고,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 오늘 내일 이제 이게 그 제출이 될 예정이에요.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그거를 못 올렸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또 아직 자기를 고소하지 않고 있다고 또 열심히 또 떠들고 있더라고요. 디스하는, 조롱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분들이 그걸로 수익을 얻고 있죠. 되게 당혹스러운데, 근데 사람들은 이걸로 양예원 씨가 수익을 앞으로도 더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글쎄요, 수익을 얻으면 안 되나요? 라고 오히려 좀 반문하고 싶어요. 나중에 자, 이 피해자로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이 과정을 겪고, 어쨌든 이걸 얘기함으로써 같은 스튜디오, 같은 실장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, 사실은 그 10명 전후의 피해자들이 참고인 또는 고소인으로 나섰었는데, 추가 피해자. 네.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. 네. 결론적으로 보면은 피해자 이야기를 비공개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게 아니라, 피해자의 이야기는 그 가려진 상태에서 피고인 쪽에서 그 요청한 그 증인들만 공개가 돼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했는지, 그리고 그 주장이 피해자가 1인인지 여러 명인지, 그리고 피해자가 그 피고인 쪽에서 부른 그 증인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,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온당하게 펼쳐지지 않아요. 그 양예원 씨는 5회만 뭐 저기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그 SNS 그 카톡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계약서가 5장이라 적어도 5번은 간 것 같은데, 그 5번 이상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한 횟수를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진술에서.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계약서도 자기가 이걸 쓰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이 필적 감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요. 이 계약서를 만든 건 애초에 피해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, 가해자가 그 이제 유포하지는 않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? 그 찍으신 분들이랑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서로 약정이 돼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서를 받아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스튜디오의 안전장치로서. 그러니까 찍긴 찍는데 딴 데 유포하지 않는다. 그쵸. 찍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. 그쵸. 그래서 그거를 마치 찍히는 피사체인 모델과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약정을 한 것 같은 유형의 계약서지, 그게 내가 이런 촬영인 걸 알고 내가 스튜디오와 하는 계약이냐, 그건 아니에요. 정확히는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, 지금 상황에서. 그런 부분도 양예원 씨 있고. 말이 맞다면. 그렇죠. 왜냐면 자기는 설명을 듣고 같이 계약서에다 뭘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집어갖고 나온 계약서가 있어요. 그 사진 촬영회를 갔을 때 그걸 이제 그게 오픈이 되어 있는 건데, 그게 양예원 씨 입장에서 자기가 쓴 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그 계약서를 실제로 보면은
그 주체가 누구인가, 그러니까 주체, 이 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 주체가 누구인가,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건 스튜디오 입장에서의 안전장치지, 피해자가 이제 어떤 이거에 이제 피팅 모델이 동의한다 뭐 이런 느낌이 동의하고 아니라는 거죠. 뭔가 전체적으로 뭘 나를 어떻게 찍어도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양예원 씨가 그거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. 우리 맨날 막 사회적으로 다툼이 되는 어떤 그런 부당한 근로계약도 있을 수 있고, 막상 근로를 하러 나갔더니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, 이거에 대해서 늘 그 정확하게 계약하고 다 내가 원하는 계약이었고, 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했으니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온당하지 않아도 다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의 이 피해자에게만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러니까 그거를 자, 이 피해자 입장을 지지해줘 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, 자,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과는 뭐 그렇게 다른가를 한 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언론에서 사실 양예원 씨 입장을 들을 수가 거의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이은희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,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과,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편견을 갖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